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말입니다. 9월 달에 기준금리를 또 0.75%를 올렸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벌써 3연속입니다. 3연속. 예. 6월에 올렸죠. 7월에 올렸죠. 그리고 9월에 올렸습니다. 0.75%씩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침체 기조에 있는데 과연 이렇게 금리를 올렸을 때 경기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적게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8월에 소비자 물가가 8.3% 올라갔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는 이게 7월 대비해서 오히려 또 올랐어요. 6.3%로. 7월은 5.9%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은 지금 강력한 처방을 한 겁니다. 3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씩 인상했으니까요. 6월에도 7월에도 이제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으니 여기에 대한 충격파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퍼펙트 스톰에 대한 위험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크고 작은 위기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거 말입니다. 지금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1.6%입니다. 2분기에 마이너스 0.6%예요. 3분기에도 0점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요. 그러면 경기가 아무래도 꼬꾸라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말입니다. 경기보다는 물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경기 침체를 감수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경기 침체가 되기 시작하면 실업률이 늘어나겠죠. 지금은 3.6%, 3.7%의 실업률을 지키고 있지만 이거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3.6, 3.72.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발적 실업자, 비자발적 실업자, 자발적 실업자만 있는 상태, 스스로 이제 직장을 그만둔 상태, 이게 3.6, 3.5, 3 내지 4% 사이, 이것은 완전 고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5%까지 갈 수도 있다. 심지어 6%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실업률이 5% 갔을 때 미국의 주식시장은 적어도 16%, 17% 떨어진다 이야기하고요. 실업률이 6% 갔을 때는요. 미국의 증권시장이 적어도 27%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요. 국가부채나 기업부채 심지어 가계부채까지 좀비 부채가 미국의 주식을 40%까지 폭락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차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 경제의 전망이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서 금리를 0.75%까지 인상하니까 결국은 퍼펙트 스톰이 곧 온다는 이야기가 점점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0.75%밖에 인상을 안 했으니까 시장에 대한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울트라 스텝 그러니까 1%포인트까지도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이 점도표입니다. 점도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점도표가 빨간 선은 2023년이고요. 이 파란색은 2024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점도표를 잘 보고 있으면 점이 많이 찍힌 곳이 많이 보여죠. 이것은요, 올해는 금리를 적어도 4% 이상까지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많이 올라가면 4.4%까지 올라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점도표에서는. 그런데 2023년도 금리를 올린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린다. 2023년도. 문제는 2024년에도 금리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최하로 떨어지는 게 말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부분이 3.9%를 찍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9%.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지금 올해 내로 4% 이상 4.4%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4.4%가 4.9%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2024년에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3.9%는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3.9%.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시장의 충격은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온 거예요. 1%로 안 올렸지만 0.75%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지만 향후 금리를 더 많이 더 두텁게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올해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4% 정도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4.4%까지 올라갔으니 시장의 충격은 저는 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불확실성이 거치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거쳤는데 0.75% 인상한다. 자이언트 스텝이 인상한다고 했는데 주식시장은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1.7%가 떨어져서 522.45가 빠졌습니다. 이게 3만이 깨질 뻔 봤습니다. 3만 183.78로 마감했어요.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9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0.75%포인트를 인상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연말까지 계속 금리를 올린다는 사실이고 2024년에도 금리를 올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충격이 더 커지지는 않았나 이렇게 지금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우산업지수만 떨어지지는 않았겠죠.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1.79% 급락했습니다. 시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떨어졌죠. 시장 막판에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내년에도 강하게 후년까지도 금리는 낮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기 때문입니다. 204.86이 빠져서 11,222.1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그죠? 기술주 중심. 이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기업들, 성장주들 아니에요. 성장주들은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실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있어서 더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블루칩 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S&P 500 주식도 마찬가지 1.71% 빠졌습니다. 66이 빠져서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3,800을 무너뜨렸어요. 3,789.9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S&P 500 지수가 이만큼 떨어졌다는 것은 시장의 위험성이 지금 현재도 굉장히 크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결국은요 경기 침체를 불러올 거다.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불러올 거다. 지금 이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는데도 주가는 일반적으로 오르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 이것은요 그만큼 강력한 긴축 정책을 쓴다는 사실이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도 굉장히 크게 미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미국의 0.75%의 금리 인상이 결국 말입니다. 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친 요소가 앞으로 남아있는 11월 2일 그리고 12월 14일 이때도 금리 인상이 0.5% 그러니까 빅스텝 이상으로 금리 인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0.75%는 자이언트 스텝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예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엄청 이게 공포에 휩싸인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